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폴더블 폰 관련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KH바텍, 세경하이테크, BH, 파인텍,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이렇게 5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폴더블 폰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런 휴대폰이죠. 접혔다 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접었다 폈다 하면서 보여지는 화면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폴더블 폰에 대해서 단순하게 제품 출시 즈음에서 일정주 성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조금은 크다고 보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각 모바일 제조 업체들이 왜 폴더블 폰에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폴더블 폰은 이미 작년에 나왔죠. 2019년도에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를 출시를 했는데, 사실 현재까지 폴더블 폰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는 애플, 아이폰까지 폴더블 폰에 집중하기 시작하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전의 스마트폰,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새로움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스마트폰은 갤럭시 3, 4, 5, 10, 20 이렇게 버전 업만 하고 있는 상황. 기술적 향상이라면 대부분 카메라 기능의 강화였죠. 그러면서 디지털 카메라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더 이상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2년 약정 끝나면 그냥 바꾸는 개념 또는 그냥 쓰자, 이렇게 소비 심리가 휴대폰 시장에서 바뀌고 있는데, 이유는 단순하죠.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10을 쓰나 갤럭시 20을 쓰나 달라진 건 사실 없는데, 배터리 수명이 다했다 뭐 이 정도를 제외한다면 딱히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 니즈가 이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소비 욕구를 일으키려면 결국 전에 없던 새로움이 나와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러한 부분을 몰랐을까요? 자, 지난 기사예요. 자, 2017년도 기사입니다. 이미 2017년도에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여부가 나오기 시작했고, 애플, 화웨이, 샤오미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폴더블 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미 2013년 이때부터 프로젝트 벨리라는 코드명으로 폴더블 폰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런 것도 있죠. 2014년도에는 폴더블 폰에 대한 컨셉 영상을 공개했고, 2016년도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는 형태의 인폴더블 제품 디자인을 미국 특허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폴더블 폰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때가 초창기 폴더블 폰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받은 유형입니다. 자, 폴더블 폰은 작년부터 출시가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조금씩 친숙해지고 있는 스마트폰이지만, 이미 업체들은 거의 6에서 7년 전부터 폴더블 시장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움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했기 때문이죠. 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노키아라는 기업은 세계 모바일폰 시장의 선두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휘어잡은 과거가 있죠. 그리고 이후에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의 중저가 제품들이 시장을 먹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리미엄 폰으로 승부를 보려고는 하나 사실 한계가 가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도 있죠. 이러한 부분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밝혔듯이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른 초격차의 방점을 둔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고 선점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 아이템으로 주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인 우리는 당장 지금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성장성을 가늠하는 투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그 미래 전략 아이템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폴더블 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조금 서두가 길었죠. 왜 폴더블 폰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지, 왜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종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KH바텍을 말씀드릴 건데, 포인트만 짧게 보자면 폴더블 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접혀지는 부분, 이 부분을
힌지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보통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어떠한 제품의 부품을 납품받을 때 보통 한 군데에서만 납품받지는 않습니다. 이 업체가 잘못됐을 때 다른 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통 두 군데에서 세 군데의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공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헌데 이 힌지만큼은, 정확히 말하면 외장 힌지예요. 이 외장 힌지만큼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KH바텍이 유일한 삼성전자의 공급사입니다. 즉 삼성전자 폴더블폰 제조 공정에서 유일한 공급사가 KH바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힌지라는 게 엄청나게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힌지를 만드는 업체는 다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 사실상 KH바텍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전에 힌지 제조업체들에게, 중국에 있는 힌지 만드는 업체들한테도 의뢰를 했었지만 그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기대하는 품질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KH바텍이 유일한 삼성전자의 공급사가 되어버린 건데, 힌지 자체가 엄청난 기술 장벽이 안 높다고는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다른 경쟁업체들이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힌지가 다양한, 뜨거운 곳이든 차가운 곳이든 다양한 환경에서 수십만 번을 접었다 폈다 하는 테스트를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량률은 0.1, 맥시멈 잡아도 0.1% 이내로 나와야 해요. 이제 힌지 쪽에 시작하는 업체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허나 그 품질 테스트 기간만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 것이고, 꽤나 걸릴 것이고, 이전부터 힌지에 대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몇 년에 걸친 테스트까지 완료된 KH바텍과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차트 짧게 볼게요. KH바텍 차트를 짧게 보자면, 누군가는 지금, 이거를 조금 주봉으로 볼까요? 자, 누군가는 지금 고점이다, 이전 고점과 맞물려 있다, 더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앞서 폴더블폰 시장의 전망과 KH바텍이 가진 업황 내 독점적인 위치를 감안한다면 굳이 우리가 천장을 미리 설정하고, 즉 어떠한 한계를 미리 설정하고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3,000원 라인은 안정적으로 준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여준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도 매물 소화를 해주면서 소폭일지라도 저점은 계속 높여주는 그림을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리고 자, 수급 동향만 본다면,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개인이 주도하는 종목이라 KH바텍 인식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멀리 봐야죠. 최근 1년 동안의 매집 동향만 본다면 기관과 연기금 그리고 외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상 코로나든 뭐든 시장이 무너져도 개인은 쉽게 움직일 때 기관과 외인 그리고 연기금은 KH바텍 그들의 바스켓에서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단 이 영상이 사라 말아라 이렇게 매매 의견을 드리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KH바텍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BH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포인트만 짧게 볼게요. FPCB의 절대 강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이 FPCB가 뭐냐면 PCB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셨겠죠?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는 회로 기판이에요. 근데 여기에 F가 붙었죠. 이게 플렉서블, 즉 휘어지는 기판. 이 휘어지는 기판 보드에서 각종 부품을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이음새 역할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이해가 되실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BH는 이 FPCB, 즉 연성인쇄 회로 기판에서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폴더블폰 터치패널 부분에서 적용이 예상되는 OLED 디스플레이와 터치 센서를 결합한 YOCTA 탑재 기판을 만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삼성의 1차 벤더 회사입니다. 일단 폴더블 디스플레이 FPCB의 메인 업체이고, 폴더블 폰에 적용이 된다면
매출 부분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폴더블, 패널 크기 확대로 기판 면적이 당연히 넓어졌죠.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단가가 상승할 것은 분명하고 당연하겠죠. 폴더블 폰 화면이 실상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한 제품에 FPCB가 두 개가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죠. 당연히 폴더블 폰, 다양한 폴더블 디스플레이 확대는 BH에게도 출하량 증가와 함께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보시면 되겠고, 주요 고객사는 여기 이미지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 고객사는 뭐 애플, 삼성, LG 다양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있고 다양합니다. 자, 바로 차트 짧게 볼게요. 자, BH 차트 짧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때 이걸 조금 확대할까요? 사실 이때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은 사실 전혀 예상은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때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BH의 계열사인 DKT가 5G 이동통신 케이블 관련해서 퀄컴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사용 승인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이 나온 건데, 급등 이후에 지금의 흐름은 단기 차익 물량 나갈 거 나가는 조정 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저는 23,700원 이 구간을 종가상 계속 지켜주는지 여부가 우선 체킹이 되어야 할 텐데, 근데 오늘은 이탈을 했네요. 종가상 일단 주가는 급격한 포지션업 되었긴 했지만 지금 섣부른 매수 의견을 드리긴 어렵다고 봅니다. 이 갭을 메꾸러, 흔히들 말해서 이렇게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우선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 종목이 지금 급등한 이유가 단순히 뭐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5G 모멘텀으로 확실한 재료분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간 거라, 급격한 이렇게 상승분을 바로 이렇게 여기까지 바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소폭 단기 차익 물량은 소화하면서도 하방으로 내려올 시 이전 저항 구간이었던 22,000원 선은 단단히 지지받아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좋아요. BH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기업은 맞지만 지금 당장의 매매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조금은 나한테 유리한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유리한 구간은 22,000원 부근이면은 저는 참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하지만 멀리 보자면 이 종목 결코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파인테크닉스 살펴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폴더블 스마트폰형 내장 힌지를 공급하는 업체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앞서서 KH바텍이 힌지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독점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인테크닉스도 만드네?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파인테크닉스는 내장 힌지를 개발하고 만들어요. 즉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KH바텍은 외장, 타켓, 외장 힌지,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는 여기 보이시죠? 이미지처럼 내장 힌지를 만든다 이렇게 구분을 이해를 쉽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회사가 외장, 내장 힌지 부분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고, 내장 힌지가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냥 접히는 이음새 역할하는 외장 힌지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장 힌지 이거의 가장 큰 목적은 스마트폰의 특성상 스마트폰이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발생하는 발열,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이러한 메탈 케이스, 내장 힌지예요. 메탈 케이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미지에 보시면 은색 메탈 케이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내장 힌지라고 하는데, 내장 힌지의 가장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하반기 폴더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이 내장 힌지 매출이 호조일 것이라 짐작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실적도 찍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내장 힌지를 설명하기 애매하네요. 이게 발열, 열도 막아주고, 열이 엄청나게 과열돼서 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주파수 간섭, 주파수들이 이리저리 튕겨나갈 때 그 부분도 막아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메탈 케이스, 즉 내장 힌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독점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만드는 업체 중에서는. 자, 당연히 올해 폴더블 폰의 성장과 비례해서 파인테크닉스의 내장 힌지 매출 또한 전년 대비 5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폴더블 폰이 하반기에 좋은 흐름으로 예상 출하량을 달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바로 파인테크닉스 차트도 짧게 볼게요. 자, 파인테크닉스 최근에 주가 급격한 포지션업 이후로 매물 소화하면서 자리를 다지는 구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어떠한 종목이든 상승 이후에 단기 차익 물량이 소화되는 기간을 가집니다. 상승과 조정의 반복 없이 무조건 위로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만큼 불안정한 차트 흐름도 없죠. 우선 꽤나 오랜 기간 저항 구간으로 인식되었던 4,500원, 이때 꽤나 오랜 기간 저항 구간으로 인식되었던 이 4,500원 구간은 이제 시원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 아래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4,500원은 강한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바꿔서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고, 밀린다 하더라도 5,000원 구간에서는 1차적인 제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매수 관점도 5,000원 아래에서 타이밍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폴더블 폰 이러한 호재가 이슈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위에 6,000원 신고가도 도달할 수 있는 추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만, 어찌되었든 지금은 단기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정말 강한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나한테 유리한 자리가 올 때까지 숨 고르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수급만 좀 볼까요? 이 종목은 실상 기관과 연기금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이걸 1년치로 바꿔볼까요? 네, 1년치의 매집 동향만 봐도 기관과 연기금 정말 좋아해요, 이 파인테크닉스. 자, 우선은 아래 5,000원 선을 단기 지지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은 주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 종목 파인테크닉스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파인텍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포인트만 짧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더블 폰 본딩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파인텍이다, 이렇게 인식하세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인치 이상의 폴더블 폰용 본딩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현재까진 딱히 경쟁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고,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딩이 뭔데? 이 본딩은 어렵게 설명하면 정말 어렵죠. 뭐 트랜지스터나 IC 소자 등 뭐 PCB 기판에 접착 뭐 이런 거 하는, 그리고 회로를 금선 등에 뭐 외부 타입에 연결하는 것을 여기저기 이렇게 막 접착해서 고정시키는 이런 것을 본딩이다 하는데, 쉽게 이해하세요. 쉽게 말해서 기판의 각 부분들을 접착하고 연결하는 것을 본딩이라 하고, 파인텍은 이 폴더블에 접혀지는 제품 안에서 이 부분들이 휘어짐 현상을 개선해서 연결, 접합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양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폴더블 폰 특성상 크기 면적이 증가하죠, 당연히. 이러한 증가에 따른 본딩 수요가 2배에서 최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폴더블 본딩 장비는 독점 기술력으로 전세계 유일의 폴더블 폰용 본딩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쟁사라 할 만한 업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차트 짧게. 파인텍. 자, 이때의 엄청난 상승각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때에 비하면 지금의 움직임 다소 답답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폴더블폰 관련주들보다는 다소 약하긴 합니다. 강한 시세 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우선적으로 수급상 기관은 딱히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는 종목이에요. 최근 매집분은 거의 개인이 주도했다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실상 안정적인 주가 추이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폴더블 이슈에 크게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있어요. 이 파인텍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결코 아니지만, 최근 121선 일봉상 120일 이평선도 돌파하면서 주가 추이는 안정적으로 가져는 가고 있지만 재미가 딱히 없다, 뭐 이 정도로 차트는 살펴볼 수 있겠고, 다만 매출 비중이 다른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쪽이 74%가 넘는데, 전체 매출에서. 근데 폴더블 폰의 본격적인 대량 수요가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 당연히 폴더블량 본딩 장비 매출도 아직은 미비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기존 디스플레이형 장비 매출 또한 사실 상반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감도 있었지만, 볼까요?
실상 단기순이익의 적자 구조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있다가 작년에 겨우 단기순이익 적자 구조를 탈피한 상황인데, 이쪽 디스플레이 본딩 장비 쪽은 상대적으로 경쟁사가 지금 좀 많기도 하거니와 업황도 이전에 비해 중국 쪽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득세로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폴더블 본딩 장비의 승부를 걸어 본다면 파인텍 큰 폭으로 개선할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 반전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폴더블 이슈에 제대로 편승한다면 상단 1950원은 돌파해주는 그림 보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이슈에 편승하지 못한다면 하단 1560원, 상단 1950원, 이 가격 밴드 내에서 한동안 더 움직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폴더블폰 업황 내에서만 본다면 분명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이거를 멀리 볼게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면 현 구간도 저는 진입은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일단은 매매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다만 지금 이 구간 분명 그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다른 폴더블 관련주들보다는 더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신 안정적인 주가 추이는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으로 세경 하이테크 보겠습니다. 이 기업도 포인트로 쉽게 인지하고자 하신다면은 OLED 패널과 커버 윈도우를 보호하기 위한 부착되는 특수 보호 필름을 만들고 납품하는 회사인데, 특히 갤럭시 Z 플립이라는 폴더블 폰, 즉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독점 납품하는 회사다. 특수 보호 필름을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름 자체가 그렇게 큰 기술력이 필요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이 필름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 가지의 공정과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해서 이러한 과정을 포함해서 대규모 양산 체제와 전용 필름 가공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 이 업황 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샤오미 등이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Z 플립의 특수 보호 필름을 단독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갤럭시 폴드 2에도 공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버전의 폴더블폰 커버 글라스를 삼성과 함께 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와 함께, 즉 삼성전자와 한 배 타고 이 커버 글라스 보호 필름을 같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시장 확대에 따른 영향력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고 바로 차트 볼게요. 자, 차트 짧게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은 간단하죠. 이격을 다소 넓게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의 범위를 잡고 본다면 하단 25,000원, 상단 31,000원, 이렇게 큰 이격을 두고 주가의 움직임은 이 안에서 위아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가격 밴드 내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엄청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 상단 31,000원 트라이 빈도수가 잦아지면서 돌파할 것이라고는 봐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건드는 빈도는 잦아지면서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해 준다면, 안착해 준다면 31,000원은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은 이제는 강한 지지 구간으로 이때와 같은 주가 추이는 만들어 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수급 동향만 보자면 너무 복잡하네요. 일단 수급 동향만 보자면 개인이 주도하는 종목이긴 한데, 업황 내에서 이 세경 하이테크의 포지션을 본다면 결코 나쁜 위치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정말 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큰 우려를 가질 만한 종목도, 그리고 현재의 주가 위치도 아니라고 봅니다. 동종목, 그러니까 세경 하이테크 여유 있게 매매 관점 잡으시고 바라보셨으면 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이상으로 폴더블폰 관련주들 대표적인 5종목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꽤나 길어졌어요. 자, 사실 이 외에도 안내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더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영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통해서라도 폴더블폰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 이렇게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추천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초가 단타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손이 빠르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실 것이고,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 결과만 살펴본다면 저도 봐야 돼요. 자, 부광약품, 광동제약, SM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두 종목은 수익, 한 종목은 손절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